지금 8시 57분 52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장은 좀 천천히 열렸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게 되고요. 이 개장이라는 문을 열기가 다소 좀 두려운 아침입니다. 지금 양시장에도 그런 공포감이 다소 서려 있습니다. 그래서 2% 안팎의 약세권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특히나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뒷걸음질을 좀 더 치게 되면은 연저점이 나오게 됩니다. 게다가 밴드 하단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그 다음 라인을 어디에서 잡아야 될지 상당히 좀 모호한 상황인데요. 코스피 한번 보시죠. 현재 전거래일 대비로는 1.55% 하락하면서 2,570.32포인트 정도 선 나옵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40포인트를 한 번에 대주고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하면서 2,570선 라인 때면은 지난 1월 말 즈음에 기록했던 2,591포인트 밴드 하단 연저점 이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계속해서 밀려 내려가는 모습으로 2,600선 너무 좀 쉽게 내주게 되네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고 코스닥에 비하면 그나마 좀 덜한 건데 코스닥 한번 보시죠. 어제도 코스닥이 더 밀렸습니다. 어제 2.64%나 하락하면서 음봉으로 긴 음봉 만들면서 다음 날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는데요. 역시나네요. 개파락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고 2% 정도 하락할 예정입니다. 2.08% 마이너스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842.93포인트 정도 선 나오는데요. 연저점은 깨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일단은 835포인트가 연저점인데 843포인트 정도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뭐 아슬아슬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선 상승 종목 한 200여 개 정도가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5월 10일) 화요일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거인이 몰려오면서 전 세계 증시가 한껏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또 인플레, 스태기플레이션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증시 전반을 좀 뒤덮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간밤에 미증시 크게 밀려 내려갔고요. 유럽 증시도 큰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아시아 증시라고 예외는 아니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만한 뭔가 좀 이런 돌파구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여러 가지로 좀 어렵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중소형주들 실적 발표 이어집니다. SK텔레콤이라든지 그리고 어제 최근 들어서 주가 움직임 좋았던 GS 등 실적 발표 앞두고 있으니까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벤트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이제 대통령이라고 오늘부터는 좀 불러도 되죠. 취임식 예정돼 있습니다. 생중계되니까요. 또 여기에서 취임 발언에서는 어떤 내용을 또 끄집어낼지 이런 부분들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양쪽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1% 안팎으로 밀립니다. 동시호가 때는 약간은 좀 겁을 주는 정도였나 봐요. 지금 본장 시작하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일단 코스피부터 보시죠. 전거래일 대비로는 0.94% 하락합니다. 2,586.36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2,600선은 일단은 내준 상황이고요. 그리고 연저점은 나왔습니다. 연저점 2,585포인트에서 연저점 썼고 이 근처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줄 것인가 아니면 확 밑으로 밀고 내려갈 것인가 현재는 2,580선 라인대 연저점 부근에서 약간은 좀 턱걸이를 하고 있는 아슬아슬한 줄타기 모습이고요.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2% 넘게 빠지지는 않고 1.78% 정도의 낙폭입니다. 확실히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더 밀리고요. 845.33포인트, 전거래일 대비로는 15포인트 정도 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4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어제 깊게 밀려 내려갔었는데 오늘도 약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투자주체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저가 매수가 과연 유입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관심사인데요. 거래소에서는 쌍끌이 매수입니다. 하지만 시간 가면서 또 포지션의 변화는 없는지 지켜봐야 되겠죠. 외국인 쪽에서는 890억 정도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588억 원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 금융투자와 연기금 쪽에서 각각 300억 원 안팎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 쪽에서는 6거래일 만에 매수로 일단은 좀 전환된 상황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776억 원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138억 원 사면서 닷새 만에 일단 매수 전환된 모습이고요. 개인 쪽에서는 그만큼 팝니다. 기관 쪽 아직 포지션 뚜렷하지 않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또 쌍끌이 매도여가지고 오늘장 지금 일관성이 없는 수급주차별 동향이어서 시간 가면서 구축되는 흐름 좀 더 보셔야 되겠네요.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프로그램 차익 비차익 거래 모두 다 400억 안팎으로 매수 유입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787억 원의 매수 우위 보여줍니다. 코스닥도 프로그램 상황은 괜찮습니다. 비차익 거래 중심으로 220억 매수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프로그램 동향까지 알아보셨고요. 다음은 업종별 동향입니다. 오늘 장에서 지수 큰 폭으로 밀려 내려가는 가운데 상승 섹터가 음식료품이 그나마 보합에서 좀 버티고 있고 나머지 다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낙폭이 깊은 섹터 보시면은요. 그렇다고 지수가 이렇게 좀 밀리면은 급락하는 섹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르게 1% 정도 조정받고 있고 음식료는 좀 버티고요. 가장 큰 낙폭은 비금속 광물에서 나오는데 1.91%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석유 도소매 쪽이 좀 안 좋네요. 이런 몇몇 종목군들 그리고 시멘트주들 오히려 원자재 가격 상승에 연동됐던 종목군들이 주춤하면서 비금속 광물 업종 지수가 가장 부진합니다. 화학 섹터도 비슷한 낙폭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석유 도소매 쪽이 안 좋은 모습, 뭐 극동유화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S-오일도 오늘 한 3% 정도 밀리거든요. 유가 연동되는 종목이 약세 흐름 띄면서 비금속 광물이라든지 화학 섹터 이쪽을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수창고 쪽 종이, 목재, 그리고 은행, 섬유의복, 의료정밀 순으로 약세 흐름 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가 그래도 버텨주네요. 아무래도 일제히 하락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게 되지 않을까 하면서 눌러봤더니 그래도 상승하고 하락이 반반입니다. 네, 상승과 하락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보합, 강보합 왔다 갔다 하고요. 하이닉스가 어제도 좀 버텨줬었는데 오늘도 하이닉스는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이고요. 기아가 또 플러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현대차도 보합 정도는 유지를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한 절반 정도에 가까운 종목군들이 보합 혹은 강보합권 왔다 갔다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종목은 2차전지 쪽이네요. 삼성 SDI가 2.5%, 2.7% 정도까지 밀리고 있고요. LG화학이 2.648% 정도의 약세권 흐름입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전혀 바닥을 잡지를 못하네요. 오늘도 밀려 내려가면서 38만 원 선 부근에서의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 힙이 다소 엇갈리고 있고요. 리비안 주가가 지금 최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드에서도 팔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테슬라 주가는 그래도 괜찮은데 리비안 주가 요즘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톱10 종목이 여기는 또 일제히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이 대형주가 될 것인가 라는 물음을 갖게 하는데요. 일단은 1위부터 10위까지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2차전지 소재 쪽에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첨보 쪽으로 약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양시장을 합해서 상승 종목이 129개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분의 승부사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상승 종목 가운데서 아마 찾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시장관 위주로도 좀 두 분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최현주 전문가님 먼저 좀 알려주세요. 네, 오늘 시총 상위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래도 좀 버텨주면서 시장의 낙폭을 좀 제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지금 약보합권이고 SK하이닉스는 지금 강보합권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제도 지금 시장은 33포인트 하락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받쳐주고 버텨주고 나머지 뭐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던 중소형 개별주 이쪽으로 좀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 지금 이쪽에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버티면서 나머지 종목들에 오히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중소형 개별주 이런 쪽의 체감 지수는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해주면서 시장의 낙폭을 제한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뭐 여기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그동안에 이제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추가적으로 여기서 또 매도를 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구간이라고 역시 보고 있고 지수의 하락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더 매물이 나오면은 지수가 빠지면은 그게 이제 바닥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수의
바닥을 먼저 찾는 과정이 좀 먼저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뭐 섣부른 매수보다는 일단은 좀 지켜보시고 좀 아직 매수는 좀 급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형주 먼저 봐주셨고 이강무 전문가님. 네, 일단 아무래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시초가 출발 때부터 해서 지수의 변동 좀 하방 지지가 나올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일단 이런 가운데서 좀 빠른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요. 뭐 전쟁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또 나오고 있는데 또 역시나 또 곡물, 또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가장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대주산업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사료라든지 이 곡물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주가 흐름이 좀 연속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는 대주산업이 가장 큰 높이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13%대 진행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평선에 대한 수렴이 나왔는데 오늘은 그 이평선들이 모두 다 올라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가격적인 부담 자리는 있습니다. 이 4,300원 라인대에서 된다라면은 좀 가격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대주산업 보고 계신 분들은 4,300원에 대한 가격 돌파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다른 이제 사료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오는데 일단은 한일사료라든지 그리고 현대사료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은 사실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진행됐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좀 큰 급등락을 좀 보이고 난 다음에 지금 최근에 와서 8,000원 라인대에서 가격 진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대주산업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가팔라진다라면은 이 종목에 대한 단기 투입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효성 OMB 같은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어제장에서 최근에 지지했던 라인대를 좀 이탈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해서 종목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쟁 테마주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있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장기화되면서 그 변동성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또 변동되는 종목들 좀 다양한데 오늘 또 대두 관련된 종목에서는 대두인가요? 네, 신성홀딩스 움직임도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는 상당히 좀 유사한 자리이죠. 왜냐하면 급등하고 난 다음에 가격 하락이 좀 단기적으로 좀 나오고 지금은 20일 이동평균선에 걸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같은 시장에서 단기를 노린다? 이런 종목들 좀 돌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에코플라스틱이라든지 최근에 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좀 여러 가지 산업군 안에서 전쟁 테마주로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곡물 쪽 두루두루 오늘 장에서 또 유일하게 상승하는 그런 종목군이 되고 있죠. 이어서 최원수 전문가님. 네, 오늘 음식료 업종 중에서 뭐 전체 다 오르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CJ제일제당만 지금 한 4%대 강세, 뭐 삼양식품농심은 오늘 뭐 지금 전체적으로 약세인데 CJ제일제당이 호실적으로 발표하면서 주가가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뭐 프리미엄 제품군을 많이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인플레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은 중산층 이상이 조금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해서 좀 영향을 덜 받아서 좋은 실적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 환율은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환율에 대해서 음식료 업종들이 좀 민감하지는 않지만 환율 상승은 그래도 좀 우려할 만하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장기적으로 해치를 하기 때문에 뭐 예전보다는 그렇게 환율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환율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강무 전문가님.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반적으로 시장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오늘도 비슷한 양상인데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그래도 2차 전지 파트 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마이너스 1% 안쪽에서 지수 방어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향방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지수에 대한 방어주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수에 대한 브레이크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인데, 오늘 SK 하이닉스가 플러스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마감하기는 했지만은 시장 대비해서 사실 큰 호가 하락은 아니었거든요. 대략 한 300원, 400원 정도 내리는 호가였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지수 방어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의 마감까지 보였습니다. 오늘도 현재 장 초반대에서 플러스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단어 언급이 좀 자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속도가 상당히 컸었고 경기 둔화에 대한 걱정이 나오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좀 해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인플레이션만 봤다라면은 금리 인상과 같은 조치를 취했겠지만은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내용들이 전해진다라면은 경기 부양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가장 쉽게 뭐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이제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신성장 육성 정책과 기존에 있었던 건설이라든지 전방 산업에 대한 경기 부양 정책이 같이 나와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제가 예상되는 시나리오대로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온다라면은 파트는 정해져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건설. 뭐 이와 같은 섹터로 해서 경기 부양 정책을 좀 기대하자. 사실 실적 방어가 되는 기업들이 가장 우선시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려야 될 정도로 시장에서 좀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곧 있으면 이제 방한하는 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의 이 몇몇 사업들 다시 또 주목받을 텐데, 아마도 이제 배터리와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공급 협력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역할이 커질 것입니다. 그만큼 캐파 증설에 대한 내용들이 따라올 것이고요. 투자 얘기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많이 힘들다라고 좀 생각이 되겠지만은 이럴 때에 실적이 나오고 성장 역할과 투자가 나오는 쪽에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락 종목에서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승 종목이 지금 워낙에 개수가 몇 안 됩니다. 100개 미만으로 좀 줄어들었네요. 120개 정도에서 출발을 했다가 지금은 96개 종목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서 상한가, 하한가 종목은 일단은 좀 나오지 않았고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럼 종목 얘기는요, 이쯤에서 좀 마무리 지으면서 또 시장 전반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의 승부사 마무리 짓습니다. 시초가가 그래도 동시효과 때보다는 좀 괜찮나 싶었는데 아닙니다. 지금 개장한 지 14분 정도 지났는데요. 빠르게 저점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2,567포인트, 1.65%의 하락 움직임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3%에 육박하는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발이 1.5% 하락이었는데요. 지금 낙폭은 한 2배 정도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2.82% 하락하면서 836포인트, 지금 연저점이 835포인트인데 거의 다 왔네요. 지금 연저점 위협받고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큰 그림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최원주 전문가님, 오늘 좀 지수 깊게 빠지는데 지수 전반에 대한 시황을 좀 짚어주시죠. 네,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 저번 주에도 그렇고 저저번 주에도 계속적으로 좀 현금 좀 챙기자, 수익 난 거 본전 가까이 오는 것도 챙기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계속적으로 보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생각보다는 2,590포인트, 2,600포인트 깨는 속도가 뭐 어제도 이제 이번 주 좀 하단을 테스트할 것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굉장히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매매 동향을 잠깐 보면은 개인들이 지금 시초가에 뭐 대규모 좀 매도를 하고 있죠. 천억 넘게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하고 있고, 연기금이나 외국인들은 오히려 그걸 이용해가지고 지금 시초 개장 초에는 지금 조금 소폭 주식 사들이는 모습인데요. 전저점 깨고 있는 만큼 일단 보수적이죠. 일단 보수적으로 좀 바라보셔야 되고, 일단 주식 바닥화, 정체적으로 시장 바닥화기는 좀 더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거는 있어요. 뭐 지금 전저점 깼기 때문에 당장 기술적 반등은 뭐 내일이라도 당장 좀 나올 수는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기술적 반등이 이제 추세적으로 반등이냐, 아니면 단순히 그냥 지그재그로 빠지는 과정에서의 뭐 하락 과정이냐를 좀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주식 뭐 손실을 확정지어서 주식을 매도한다기보다는 조금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조금 지금보다는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으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충동 매매 좀 이런 거는 좀 자제했으면 합니다. 매수든 매도든 지금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그리고 이광우 전문가님은? 네. 일단 시장이 조금 좀 긴장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을 좀 기대를 많이 해왔는데, 사실 이와 같은 심리로, 이와 같은 추세로 좀 지수가 좀 빠진다라면은 긴장할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준은 좀 정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CPI 발표 있습니다. 미국의 CPI 발표 있는데 그 내용들을 좀 확인하고 시장에 대한 반응을 보고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밤에 열리게 되는 미증시가 가장 중요한 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18 발표 하루 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들이 어느 정도 좀 선반영시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좀 시장을 좀 관망하되 가능하면은 좀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 전반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이 와중에도 조금은 좀 강한 종목군들 이쪽에 포커스 맞춰서 좀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곡물 쪽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고요. 지금 눈에 띄는 종목이 플라스틱 한번 보겠습니다. 유가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나프타 가격도 오르고 원자재 가격 오르니까 플라스틱도 가격 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나리오로 지금 투자자분들이 베팅하고 있는 쪽 플라스틱. 에코플라스틱이 현재는 6% 정도의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코롱플라스틱도 한 2%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5월 4일이었습니다. 수요일장 이 내용이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서 급등을 했다가 또 한 이틀 정도 뒤로 밀려났다가 오늘장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강우 전문가님이 좀 의견을 주셨던 부분이어가지고 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재차 좀 상승하려는 오늘장의 들썩임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강우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앞에서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제가 전쟁 테마주다라고 얘기까지 했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에코플라스틱, 코롱플라스틱, 플라스틱 가격 인상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먼저 소개한 바가 있었습니다. 에코플라스틱을 추천주로 좀 얘기도 드리긴 했었는데 일단 저는 이제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뭐 곡물부터 해서 사료 가격 인상 모두 다 받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판가 인상이 나오는 사업들을 같이 봐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었고요. 제가 초창기에 소개드렸을 때는 플라스틱 가격 인상이 나오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화학, 섬유라든지 플라스틱에 대한 소재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 좀 예측하고 얘기 드렸던 부분들인데 분명히 좀 시장에 좀 반영이 되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요, 모멘텀을 또 붙여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이제 앞으로 커질 것이고 시장에 대한 준비를 한다면은 기존에 있었던 내연기관 차량보다 전기차, 수소차 같은 친환경 자동차의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차량 경량화에 대한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때문에 플라스틱에 대한 이 자동차 전장 부품화 이와 같은 부분들이 좀 키워드가 된다면은 상당히 좀 더 추가 상승이 여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됐고요. 판가 인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추가적인 모멘텀을 기다리면서 지켜보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신규 접근하기 좀 부담스럽다. 제가 추천하긴 했지만은 신규 부담은 좀 부담스럽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차량용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다리자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곡물 쪽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물 쪽에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요. 현재 시간으로 목요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에 미국 농무부에서 세계 곡물 수급 전망 보고서라는 걸 내놓게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농작물 대차 대조표 전망이 나오게 된다는데 이 부분을 앞두고서 또 관련된 종목군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곡물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에 따라서 또 주가가 요동칠 텐데요. 관련주들 아직까지는 시장 대비로 상당히 좀 나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짧게 정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약세 장세 속에서 꾸준히 좀 제한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최원주 전문가님 의견 주시죠. 네, 오늘 뭐 팜스토리도 지금 한 9%, 10%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효성 OMB도 지금 2%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곡물 관련주들은 뭐 팜스토리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요, 뭐 6,300원을 고점을 찍고 쭉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는 추세, 21선 지지받고, 뭐 이게 추세적인 상승에서 이제 꺾여서 내려온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저는 이제 전고점 테스트할 수도 있다라고는 보고는 있지만은 추세는 꺾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틈새라고 봐야 되겠죠. 시장 안 좋으니까 투자자들이 뭐 어디로 좀 자금이 갈까라고 보면은 어제 유가도 많이 빠져서 유가 쪽으로, 에너지 쪽으로 가기는 좀 그렇고 해서 곡물 쪽으로 가는 것 같고, 어제 천연가스 가격도 시장에서 한 8% 넘게 급락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쪽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봐가지고 이쪽으로 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만약에 물려 있으신 분들, 정리 못 하신 분들은 조금 더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오면 당연히 정리해야 되는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되돌려 놓는 게 끝나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곡물, 뭐 에너지, 뭐 이쪽은 어느 정도 좀 추세가 일단락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유가 쪽 보겠습니다. 간밤에 국제유가가 좀 밀리기도 했었는데요. 그 원인은 아람코에서 원유 판매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중국 쪽에서 경제지표 안 좋으니까 수요가 좀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이슈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서 오늘 다른 뭐 원자재 쪽, 곡물 쪽은 강세 흐름을 나타내지만 한국석유라든지 S-오일이라든지 이쪽으로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포함해서 뭐 원자재 관련해서 좀 언급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네. 이광우 전문가님 해주세요. 사실 저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뭐 유가 그리고 달러 인덱스 그리고 또 뭐 환율 이런 배경을 모두 다 무시하고 미증시가 크게 하락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편적인 예로 어제 뭐 달러 인덱스 좀 진정되고 물론 이제 103 지수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위치는 맞지만 사실 전반적인 지표 같은 경우에는 추세에 대한 부분들 분위기에 따라서 대응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유 같은 경우에도 어제 사우디 쪽에서 가격 인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원유 하락이 좀 크게 진행됐는데 시장에 전혀 그 부분들이 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오늘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이제 원유 가격에 대한 경쟁이 좀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러시아에 대한 원유 공급에 대한 리스크로 해서 움직였던 원유 관련된 종목들이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던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한국석유부터 해서 에너지 관련된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이쪽에서 이제 틈새 시장을 좀 공략을 해본다라면은 항공주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항공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한항공이 마이너스 3% 가까이 좀 빠졌고 아시아나항공도 추가적인 하락을 했는데 이 종목의 큰 리스크가 되고 있는 거는 러시아 영공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유럽 항공이나 유럽 노선이라든지 이 부분을 가기 위해서 러시아 영공을 우회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회하는 시간과 유류비 지출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대부분의 지출이 유류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유가 가격이 좀 진정이 됐죠.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향후에 지금 러시아발 리스크는 물론 이제 얼마만큼의 기간을 가지고 장기화될 수도 있겠지만 유류비 인하에 대한 부분들 이제 이 유가 하락에 대한 모멘텀은 상당히 클 것이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를 확실히 받고 있기 때문에 단편적인 예로 지금 신혼 이제 그러니까 결혼하는 이런 이제 이 추세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신혼 여행도 해외 여행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에 가깝게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여행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이 된다면은 상당히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텐데 여기에서 유가 하락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다. 그러면은 반사적 이익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어제와 같이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 영공에 대한 우회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이번 유가 하락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면은 항공주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항공주는 네. 원달러 환율 이렇게 오르면 비행기 리스하는 거 다 갚아야 되고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은 부담이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들이 오히려 반사적으로 화물 운송에서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여객 수요가 이제 앞으로 좀 이제 그전에 화물에 좀 집중되어 있다가 여객 수요로 얼마만큼 전환하는 그런 스와핑되는 시간이 좀 중요할 텐데 지금이 아주 중요한 타이밍을 만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공주들에 대한 선택은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항공 섹터 관심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또 의견을 주시네요. 그리고 몇몇 종목군들이 약간은 친환경 색깔을 가진 세린 BNG라고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된 종목인데 친환경 포장 관련해서 지금 스펙 상장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스펙 상장됐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워낙에 다들 뭐 개별적인 내용들 가진 종목군 몇몇이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뭐 오르비텍을 비롯해서 몇몇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구형테크도 최근 들어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뭐 자율주행 관련된 키워드 가진 몇몇 종목군들이 양호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취임식 있잖아요. 그리고 그 취임식이 있기 직전에 이 정부 출범을 앞두고서 여러 가지 정책 모멘텀이 좀 발표가 됐었는데 취임식을 기점으로 해서 기조가 좀 바뀔까요? 아니면은 들고 계셨던
시장 분들이 어떻게 좀 해야 될지 이런 고민도 하실 텐데 물론 시장 분위기상 호재를 호재로 반영하기가 좀 힘들긴 하는데 최현주 전문가님 뭐 원전이라든지 단기에 주목받았던 종목군들에 대한 대응 전략도 간략하게 팁을 좀 주시죠. 네. 뭐 원전에 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가지고 갈 겁니다. 지금 어제 뭐 청문회 보니까 지금 산업통상부 장관 청문회를 하는데 전기 가격을 상당 부분 현실화시킬 것이라는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그러면은 전기 가격을 현실화시키면서 원전으로 인해 원전을 같이 가지고 가야지 전기 가격을 추가적으로 뭐 많이 안 올리게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원전 어제 얘기도 같이 나왔는데 뭐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은 실적으로 같이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뭐 시장은 뭐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뭐 뉴스가 한 번씩 나오면서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은 뭐 길목짓기 전략은 괜찮아 보이는데 이것을 뭐 주로 지금 시장이 어지러우니까 아무래도 정책 관련 쪽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좀 어떻게 보면은 뭐 눈길이 좀 가고 그러는데 이쪽이 뭐 주력으로 삼기보다는 일부 좀 포트폴리오에 그냥 일부 담아놓는 정도. 그럼 빠지면서 하자.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요. 뭐 오르면은 팔고 그냥 그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게 제일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도 힘든 장세에서 시간 이렇게 좀 내주셨는데요.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